2020년 9월 23일까지 진행이 되었다고 해보죠. 이렇게 입력한 다음 엔터키를 누르면 보셨나요? 반갑습니다. 엑셀러 권현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주 기발한 방법으로 간트 차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이 방법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소화를 해두시면 이제 앞으로 어떤 형태의 차트든 만들 수가 있겠다 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시게 될 겁니다. 이번 강좌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발한 방식으로 간트 차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각 작업별로 소요 일자를 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D5셀을 선택한 다음에 등호 표시를 합니다. if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 분기 처리를 하겠습니다. if하고 괄호를 연 다음에 종료일에 아무 날짜가 없으면 빈 셀을 표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종료일에서 시작일을 뺀 값에 더하기 1을 함으로써 소요 1을 구해주는 수식을 작성합니다. 이렇게 수식을 작성하면 되겠죠. 엔터키를 누르고, 그런 다음에 D5셀에 있는 수식을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아래로 복사를 합니다. 드래그 하지 않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채우기 핸들을 더블 클릭하면 수식이 아래로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실제 일정의 소요일을 구하는 수식을 작성하고 아래로 복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간트 차트를 작성하기 위한 기본 데이터 준비는 끝났습니다. 간트 차트를 작성할 때는 보통 누적 가로막대형 차트를 이용합니다. A5에서 B13셀까지를 범위로 지정합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소요일이 들어있는 D5에서 D13셀까지를 범위로 지정합니다. 삽입 탭의 차트 그룹에서 차트 명령을 누른 다음에 2차원 가로막대형 중에서 누적 가로형 막대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형태는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아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방법처럼 날짜를 범위로 지정한 다음에 홈 탭의 표시 형식 그룹에서 날짜를 일반으로 바꿔준 다음에 누적 가로막대형 차트를 작성하고, 그리고 나서 시작일을 다시 일반형에서 날짜 형태로 바꿔주는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차트의 계열을 직접 추가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후자의 방법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빈 셀을 선택한 다음에 삽입 탭의 차트 그룹에서 누적 가로막대형 차트를 선택합니다. 아무 데이터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빈 차트가 만들어집니다. 차트 내부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단축 메뉴 중에서 데이터 선택 명령을 클릭합니다. 데이터 원본 선택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왼쪽에 법례 항목 아래에 있는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계열 이름 부분에는 시작일 괄호 열고 계획이라고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열값 항목을 클릭한 다음에 입력되어 있던 내용을 지우고 시작일이 들어가 있는 B5에서 B13셀까지를 범위로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시작일 계획이라는 계열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추가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이번에는 소요일에 대한 계열을 추가하겠습니다. 소요일 괄호 열고 계획이라고 지정하도록 하죠. 그 다음에 계열값 부분을 클릭해서 내용을 지우고 소요일이 들어있는 D5에서 D13셀까지를 범위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는 오른쪽에 가로축 레이블 아래에 있는 편집 버튼을 클릭합니다. 차트에 레이블을 추가하는 과정입니다. 축 레이블 대화 상자에서 축 레이블 범위는 A5에서 A13셀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데이터 원본 선택 대화 상자에서 확인 버튼을 한 번 더 클릭하면 계획과 관련된 차트가 작성되었습니다. 현재 작성된 차트에서 파란색 계열은 시작 일자가 되겠고, 그리고 갈색 계열은 소요일이 되겠습니다. 파란색 계열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데이터 계열 서식 메뉴를 선택합니다. 데이터 계열 서식 창에서 아래쪽에 있는 채우기 및 선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채우기 부분을 클릭하면 아래로 내용이 펼쳐지죠. 채우기 없음을 선택합니다. 현재 차트에서 세로 축을 보게 되면 원래 작업명과는 순서가 반대로 배치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로 축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축 서식 메뉴를 선택합니다. 축 서식 창의 축 옵션 아이콘을 클릭하면 축 옵션 관련된 설정 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축 위치 아래쪽에 있는 항목을 거꾸로 체크박스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작업명이 원래 데이터와 같은 순서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차트의 가로축 서식을 변경해 주겠습니다. 차트의 가로축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축 서식 메뉴를 선택합니다. 축 서식 창이 나타나죠. 최소값 부분은 20년 9월 1일로 바꿔주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그러면 엑셀이 알아서 해당 날짜를 숫자로 바꿔줍니다. 최대값의 경우에는 2020년 9월 30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누르고 기본 단위는 일주일 간격으로 표시해 주기 위해서 7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보조는 1, 즉 하루로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차트의 가로축 날짜를 지금은 2020년 9월 1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연도는 제외하고 월과 일만 표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축 서식창의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 표시 형식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면 내용이 아래로 펼쳐집니다. 범주를 날짜가 아니라 사용자 지정으로 바꿔주고 형식 오른쪽에 있는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해서 M/D를 선택해주면 연도는 생략되고 월/1 형태로 서식이 표시됩니다. 만약 형식 부분에서 M/D라는 게 없으면 아래쪽에 있는 서식 코드 부분으로 가서 M/D라고 입력한 다음에 추가 버튼을 클릭해주면 됩니다. 가로축 부분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보조 눈금선 추가 메뉴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해주면 차트가 일주일 단위로 표시가 되면서 일 단위로는 보조선이 흐릿하게 이렇게 표시되는 형태로 차트가 변형이 됩니다. 간트 차트에서 계획과 관련된 계열들에 대한 추가와 서식 변경 작업이 끝났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제 일정과 관련된 계열들을 추가하고 서식을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내부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단축 메뉴 중에서 데이터 선택을 누릅니다. 차트에서 계열을 추가하는 방식 기억나시나요? 그 방법과 같은 식으로 두 개의 계열을 추가합니다. 시작일 괄호 열고 실제라는 계열과 소요일 괄호 열고 실제라는 두 개의 계열을 추가해 주는 거죠. 물론 두 개의 계열에 대한 범위는 E5에서 E13셀 그리고 G5에서 G13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 일정과 관련 있는 두 개의 계열도 추가가 됐습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런데 차트의 모양이 좀 이상하죠? 걱정할 것 없습니다. 이제 각종 변경 작업을 통해서 차트의 형태를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바꿔주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오른쪽에 보면 그림 영역 서식이라는 창이 열려 있습니다. 차트 중에서 이 안쪽 부분, 이 부분을 그림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림 영역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림 영역 서식 창이 활성화돼서 나타난 겁니다.
차트에서 계열이 있는 부분이 아니라 빈 다른 곳을 선택을 하게 되면 차트 영역 서식 창이 열리게 됩니다. 그 아래쪽에 보면 차트 옵션 오른쪽에 아래쪽 방향으로 이렇게 꺾은 도형이 나타나죠. 이 부분을 클릭하면 메뉴가 아래쪽으로 펼쳐집니다. 이 중에서 계열 시작일 실제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면 차트에서 지정한 계열이 선택됨과 동시에 오른쪽에 있는 창도 데이터 계열 서식 창으로 변경이 됩니다. 데이터 계열 서식 창에서 계열 옵션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데이터 계열 지정 그리고 아래에 있는 보조축 항목을 클릭하면 차트의 형태가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소요일 실제 계열에 대해서도 방금 진행한 작업을 반복해 주겠습니다. 계열 옵션 부분을 클릭한 다음에 계열 소요일 실제를 선택하죠. 그러면 차트에서도 해당되는 계열이 선택이 되고 데이터 계열 서식 창이 나타납니다. 계열 옵션이 선택된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데이터 계열 지정을 보조축으로 지정해 줍니다. 데이터 계열 서식 창의 계열 옵션 부분을 클릭해서 이번에는 시작일 실제 계열을 선택합니다. 회색의 계열이 선택되었습니다. 채우기 및 선 아이콘을 클릭하고 채우기 없음 항목을 눌러줍니다.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차트로 점점 다가가고 있습니다. 현재의 이 차트에서 원본 데이터를 이용해서 차트를 작성했을 때 작업명의 경우에는 테이블에 있는 작업명 순서와 차트에 표현되는 작업명 순서가 서로 반대로 표시가 됐었습니다. 따라서 차트의 서식을 조정을 할 때 항목을 거꾸로에 체크를 해서 순서를 서로 맞춰 주었습니다. 계획의 경우에는 그 작업을 했지만 아직 실제 해당되는 부분에는 그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조축으로 설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항목을 거꾸로 배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차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차트의 오른쪽을 보면 차트 요소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에 차트 요소 맨 위에 보면 축 항목이 있는데 이 부분에 커서를 가져다 두면 축 오른쪽에 검정색 삼각형이 표시됩니다. 이 부분을 클릭한 다음에 나타나는 메뉴 중에서 보조 세로 항목을 체크를 합니다. 차트 요소 아이콘은 한 번 더 누르면 닫혀집니다. 차트 오른쪽에 보조 세로 축이 생겼습니다. 이 축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축 서식 메뉴를 선택합니다. 축 서식 창이 나타나죠. 축 옵션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항목을 거꾸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체크박스를 클릭해서 체크 표시가 나타나도록 하면 항목이 거꾸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된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보조 세로축은 필요 없기 때문에 딜리트 키를 눌러서 지워줍니다. 지금 차트의 경우에는 차트의 가로축이 두 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은 가로 갑축이 되겠고 그 위에 있는 이 부분은 보조 가로 갑축이 되겠습니다. 보조 가로 갑축을 지워주겠습니다. 차트 영역 서식 아래쪽에 차트 옵션 옆에 있는 이 초록색 모양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보조 가로 갑축 계열을 선택합니다. 선택이 됐죠? 이 상태에서 딜리트 키를 누르면 보조 가로 갑축이 지워지게 됩니다. 차트 영역 서식창에서 차트 옵션 오른쪽에 있는 녹색의 이 표시를 클릭합니다. 소요일 계획 계열을 선택합니다. 데이터 계열 서식 아래쪽에 있는 3개의 아이콘 중에서 맨 오른쪽에 있는 계열 옵션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에 간격 너비를 50%로 설정을 하고 엔터키를 눌러줍니다. 채우기 및 선 아이콘을 클릭하고 채우기 항목 중에서 그라데이션 채우기를 선택해 줍니다. 지금 제 PC의 경우에는 이전에 작업했던 잔상이 남아 있어서 그라데이션 중지점의 숫자라든지 색깔이 아마 여러분들 PC와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라데이션 중지점을 설정하고 색상을 지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라데이션 중지점 아래에 보면 지금 제 PC의 경우에는 중지점이 2개가 있습니다.
중지점 추가 또는 중지점 제거 버튼을 이용해서 중지점을 일단 3개를 만들어 둡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3개의 중지점을 각각 맨 왼쪽 50% 되는 지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100% 되는 지점, 이렇게 3개를 배치를 해줍니다. 소요일 계획의 경우에는 색깔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색상을 맞춰주는 게 좋겠습니다. 첫 번째 중지점을 선택을 하고 아래에 있는 색 아이콘을 이용해서 색깔을 파란색으로 지정해 줍니다. 위치 투명도 밝기는 모두 0%로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중지점을 선택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색상은 파란색으로 지정을 하고 위치는 50%, 투명도는 0%, 밝기는 0%로 설정을 해줍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중지점을 선택을 하고 색상은 이번에는 흰색으로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위치는 100% 하면 되고 투명도를 100%로 맞춰주고 밝기는 0% 그대로 둬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라데이션 중지점 중에서 맨 오른쪽에 있는 중지점을 드래그해서 가운데 있는 중지점 위치 50% 지점으로 옮겨다 놓습니다. 그러면 차트에서 계열의 색상이 바뀌어졌죠. 계열 옵션 오른쪽에 있는 이 녹색 부호를 선택한 다음에 소요일 실제 계열을 선택합니다. 계열 옵션 아이콘을 클릭하고 간격 너비를 50%로 지정한 다음에 엔터키를 눌러줍니다. 계열 옵션 아래쪽에 있는 채우기 및 선 아이콘을 클릭을 하고 채우기는 그라데이션 채우기를 선택합니다. 앞서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그라데이션 중지점은 3개를 표시해 줍니다. 첫 번째 있는 중지점을 선택한 다음에 색깔은 실제의 경우에는 진한 녹색이죠. 따라서 테마색 중에서 오른쪽 위에 있는 이 진한 녹색을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위치와 투명도 밝기는 모두 0%로 설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중지점을 선택합니다. 색깔을 이번에는 흰색으로 지정하고 위치는 50%, 투명도는 100%로 설정하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밝기는 0%로 그대로 두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중지점을 선택을 하고 색깔을 테마색 중에서 오른쪽 위에 있는 녹색 강조 6번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위치는 100%로 하면 되겠고 투명도와 밝기는 그대로 두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첫 번째 있는 이 중지점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두 번째 있는 중지점으로 가져갑니다. 정확한 위치 값은 위치 오른쪽에 있는 이 스피너 회전자를 이용해서 조절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50%로 맞춰줍니다. 이렇게 하고 보니까 차트의 모양이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됐죠. 각 차트의 아래쪽에 있는 이 계열은 계획일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 위에 있는 녹색에 해당되는 부분은 소요일에 해당되는 계열이 되겠습니다. 데이터 이관 작업의 경우에는 9월 17일부터 9월 20일까지 진행하는 게 당초의 계획이었습니다만 9월 19일부터 예를 들어서 2020년 9월 23일까지 진행이 되었다고 해보죠. 이렇게 입력한 다음 엔터키를 누르면 보셨나요? 데이터 이관의 경우에는 지정한 날짜에 계열을 자동으로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차트에 몇 가지 추가적인 요소를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차트를 선택하면 차트 오른쪽 위에 3개의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이 중에 가장 위에 있는 차트 요소 아이콘을 클릭하고 차트의 제목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범례도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요소 아이콘을 클릭해서 닫습니다. 차트 제목의 경우에는 A1번 셀에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차트의 제목을 특정한 셀과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제목이 선택된 상태에서 수식 입력줄을 클릭한 다음에 등호 표시를 합니다. 차트 제목을 가져올 셀이 A1번 셀이죠. A1셀을 선택하면 수식 입력줄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엔터키를 누르면 차트의 제목과 지정한 셀이 서로 연결이 됩니다.
차트 제목을 좀 굵게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범례의 경우에는 오른쪽에 있는 것보다 아래쪽이나 아니면 왼쪽 위에 배치해 두는 것이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되겠습니다. 범례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범례 서식 메뉴를 선택합니다. 아래쪽으로 배치를 해볼까요? 아래쪽으로 갔죠? 지금 범례의 경우에는 4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소요일 계획과 소요일 실제 이 2개만 있으면 됩니다. 시작일 계획과 시작일 실제를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범례가 선택된 상태에서 지워주고자 하는 범례를 클릭하면 해당 범례만 선택이 됩니다. 그렇죠? 이 상태에서 딜리트 키를 누르면 삭제가 됐죠? 시작일 실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범례를 한번 클릭하면 범례 전체가 선택이 되고 지우고자 하는 범례를 클릭하면 그 범례만 선택이 되죠. 그런 다음에 딜리트 키를 누르면 불필요한 범례를 지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는 이제 범례를 선택을 해서 차트상에 적당한 곳으로 이런 식으로 옮겨다 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를 하셨나요? 여러 단계로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복잡하게 여기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몇 차례 반복해서 보시다 보면 과정을 이해하시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배운 주요한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차트의 계열을 직접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차트의 각종 축 옵션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루어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보조축을 설정하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계획 1에 해당되는 계열들은 기본축으로 설정을 해둔 상태에서 실제 일정과 관련된 계열들은 보조축으로 설정을 해두면 서로 다른 축을 적용받도록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에 여러가지 요소들을 추가하고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차트를 선택하면 오른쪽 위에 3개의 아이콘이 표시가 됐었죠. 그 중에서 차트 요소 버튼을 이용해서 그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보신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하시면 최신 정보를 가장 빨리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정보에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